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과 경무 속에서도 사법정의 구현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법부 구성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로 일종의 우리 대법원이 표방하는 모토 같은 것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좋은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좋은 법관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법관이라는 거는 어떤 법관을 좋은 법관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에서 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어떤 기준이나 정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윤리강령 같은 이런 나열화된 거 말고 좋은 재판을 하는 좋은 법관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지키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어쨌든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좀 깊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한편으로는 재판을 과정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의 여러 분쟁에 따른 사실관계를 좀 더 과거 사실에 좀 더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는 지혜랄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잘 듣고 이해하려는 그런 품성,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품성으로 크게 배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능력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사회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절차 탁마가 있는 것 같은데, 품성이라는 면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처나 법원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걸 한번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 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법관 선서를 합니다. 임관될 때 되게 짧게 돼 있더라고요.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거 맞죠? 예. 요거만 지키면 좋은 법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변호사를 할 적에 실무수습으로 온 연수생들에게, 법관을 지망하는 분들에게 어느 직역을 가고 싶냐라고 하면은 판사를 지망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판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본 적이 꼭 있었습니다. 나는 좋은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좋은 판사라는 건 어떤 판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저 좀 얘기하는 게 판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소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감사관님, 네, 윤리감사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감사관님이 개방직으로 처음 들어오신 이후에 윤리감사관실 조직이 과거에 비해서 더 늘어나거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회계감사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그 감사 기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조직도 이제 그 회계감사팀이 강화됐고요. 회계감사팀이요? 네. 윤리감사관님, 그 법정에 들어갈 때 관련 당사자들도 그렇고 특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법대를 향해서 목례를 하고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착석하기 전에 다 기립해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판에는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경입니까? 재판에 대한 경입니까? 정의에 대한 존중입니까? 세 가지 다 조금씩 있는 것으로 해석을 봅니다만. 그것을 개인에 대한 경의로 착각하고 있는 법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행정처장님, 과거에 한참 된 것 같은데 법정에 들어가서 법대에 착석하기 전에 재판부에다가 방청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앉으시라, 이거를 행정처에서 권유하신 적이 있죠. 교육도 하셨고. 그게 실무에서 정착되는데 바로 정착이 됐다고 느끼십니까? 한참 걸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판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재판부를 접해보는 법조인들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정착되는데 제 기억에는 5년 이상 걸렸습니다. 대부분 안 하시다가 차츰차츰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착시키는데 5년, 10년이 걸려야 될 일입니까, 윤리감사관님? 예, 그 윤리의식의 제고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윤리감사관실을 독립시킨 이유는 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 감사가 형해화되어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개방직 감사관님을 모셔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무엇보다도 김명수 코트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막말 판사라는 말이 한참 동안 유행했었고요. 그게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적이 기억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없어졌습니까? 많이 좋아지도록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6월 달에 방청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판기일에 탄원서를 제출한 방청객한테 주제 넘는 짓을 했다라고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 권고까지 했어요. 사법부는 무시했습니다. 이게 국민과 함께하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막말 사례를 봐도 2017년 창원지방법원 이웃 간에 서로 양보 좀 하고 잘 해결해야지 법정까지 와가지고 무슨 짓이냐. 2018년 전주 요새는 판사가 무슨 말을 들어주려고 하면 더 아는 척하고 말이 많다. 2019년 부산 원고 측 변호인한테 인사하면서 선배님 잘 계십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들어온 당사자들이 재판부를 상대로 막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부가? 예, 엄하게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에 대해서 막말하는 판사는 왜 징계를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징계가 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에만 윤리감사심의관실에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1건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징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에서 법정 언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시고요.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확실히 직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